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모비젠의 김대호 부장이라고 합니다. 슈어소프트하고 같이 회사에 들어가고 있고요. 피로도가 너무 보이고 시간이 많이 돼서 그래서 저는 솔루션 얘기보다는 저희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보면서 데이터 활용을 하는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서비스로 활성화를 어떻게 하냐는 숙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첫 해년도인데 빅데이터 구축하는 첫 해년도인데 활성화를 하셔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모젠에서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거래소 사업이라든지 빅데이터를 구축하거나 AI를 응용해서 분석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저는 기업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AI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이제 공학계산기, 특히 공대 다니는 학생들이 공학계산기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무도 안 삽니다. 이런 기계들이 다 사라졌죠. 왜 사라졌죠? 소프트웨어가 어플리케이션이 이 공학계산기를 다 잡아먹어. 근데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 기존의 하드웨어를 대체하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하드웨어를 같이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그 소프트웨어조차도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아이폰과 앱스토어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의 앱 서비스들이 기존 우리 생활의 수많은 영역들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도에 더 나온 챗 GPT가 나왔죠. 그래서 나온 지 1년 만에 플러그인과 챗 GPT 앱 스토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는 챗 GPT 그 자체의 서비스보다는 이 웹계에 있는 서비스들 그런 서비스들이 챗 GPT 생태계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플러그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작년도 23년 7월에는 30개 정도였는데 올해 2월에 세보니까 263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챗GPT 생태계 안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챗GPT 앱스토어가 이제 등장을 작년 말에 했습니다. GPTS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수많은 챗봇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쇼핑 정보를 추천해주는 큐레이터라든지 박물관의 다양한 정보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 곳곳의 생태계에서 AI 서비스를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스웨덴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되게 유명한 서비스가 있죠. 스포티파이라는 서비스 어플이 있는데 생성형 AI를 통해서 잠깐 들어보시면 Hey Max, what's going on? I'm X, and from this moment on, I'm going to be your home. 지금 나온 목소리가 AI가 만든 DJ 목소리입니다. Next, I know you've been. 생성형 AI가 나만을 위한 DJ를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어플로 온 거죠. 기존에 있던 모든 음악에 대해서 추천 기능을 하거나 큐레이션 기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오던 외국계 서비스를 음악을 들었다면 지금은 DJ가 나를 위한 어떤 음악들을 추천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거의 약간 시대가 지난 얘기일 수 있지만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걸 혹시 여러분들이 저는 나왔을 때부터 제 개인 정보를 다 헌납을 하고 써봤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 울산에 가야 돼요. 아침에 노티가 다 옵니다. 핸드폰으로. 지금 출발해야 늦지 않습니다. 구글은 제 캘린더를 보고 있고 이메일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저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업무를 시작하면 효율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AI나 빅데이터가 되게 어렵고 추상적인 게 아니고 업무에 효율을 주고 조금씩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컨셉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19년도부터 과기부에서 미아를 통해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해서 10대 빅데이터 플랫폼 100대 센터 이런 사업들을 했고 21년, 22년, 23년을 통해서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5개 빅데이터 플랫폼 이제 구글에서 거래소 빅데이터 거래소라고 쳐보면 통합 데이터 지도에 21개의 데이터 거래소가 나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거래소 PM을 했었고요.
뭐 유지보수하고 운영 이런 도도와 이런 것들을 쭉 해보았는데 뒤에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상품을 드릴 때 이런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 댐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해요. 댐이 뭐죠? 그냥 댐을 만들면 호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명의 구성원들을 가진 기업의 공기업에서 건설을 했는데 인터뷰를 한 16개 부서를 해봤어요. 근데 KT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나 교통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나 똑같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못 찾겠다. 찾을 수가 없어요.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들이 25개가 있고 이 IT 시스템이 5천여 개가 넘게 있는데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구글에서 찾아봐도 국토교통 분야에 있는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없습니다가 내부에 있는 주무관님 4천 명이나 대국민들이나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데이터.국토부라는 사이트를 저희가 19년도부터 만들어서 세종시에서 지금 데이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찾았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쓰레기라는 거죠. 아까 거버넌스 얘기를 성국께서 해주셨는데 이게 잘 품질이 안 좋다는 거죠. 진짜 품질 좋은 건 어디 있냐면 옆에 계신 사장님이나 부장님의 컴퓨터 속에 잘 만들어진 분석 보고서가 노하우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르마동으로 받아 쓰세요. 어떤 기업이냐면 구성원이 1만 명이 있고 PC가 가상화 PC가 2만 개가 넘는 몇천억의 IT 예산을 쓰는 그런 희한한 공기업에서 있는 일이고 KT에 갔더니 또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러실까 했더니 너무 많았어. KT는 IT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어떻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기업들도 다른 기관들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행정에서 어떻게 쓴다는 거야? 이거 활성화하는 게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찾는 게 제일 어려운 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되게 전형적인 복잡한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노란색만 얘기를 드리면 맨 밑에 있는 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원천이에요. 그래서 뭐 외부에 있는 데이터,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면 데이터라고 말이 나옵니다. 아까 데이터 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 댐은 호수를 만드는 건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데이터 호수인 거예요. 저기다가 모든 데이터, 정보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다 잠가 놓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 있는데 또 가지고 와? 저 위에 있는 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맨 꼭대기가 우리예요. 우리 기관에 있는 구성원들이고 대국민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서비스를 쓰는 겁니다. 저게 여러분이 고민하실 수 있는 그 데이터로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게 뭐야?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메뉴에 있는 거거든요. 저 메뉴에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간 단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가져올 일이 데이터 레이크에다가 호수에다가 데이터를 잡아가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잔뜩 가져왔어요. 그러면 아직 활용할 수는 없거든요. 중간에 전철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거버넌스 표준화 품질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보면 마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마트와 재래식 시장이 다른 점이 뭘까요? 이게 이제 상품이 들어갔습니다.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 시장에 가면 그 물건들이 이제 쭉 널브러져 있잖아요. 잘 정돈이 안 돼 있고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되는 재미가. 근데 이마트에 가면 내가 걸어다니는 동선에 맞게 라벨이 쫙 돼 있고 내가 어느 물건을 사면 그 옆에 필요로 하는 다른 물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 활용이라고 있잖아요. 분석 서비스를 만들려면 대시보드 시각화를 하려면 통계 집계가 돼 있어야 되고 이 레이피에 있는 아까 잔뜩 쟁여놓은 그 데이터들을 마트에다가 일목요연하게 라벨링 붙이고 잘 집계를 해봐요. 그럼 이제 쉬워지죠. 그래서 데이터를 몽땅 가져와서 쌓아놓고 데이터 댐을 만들어서 저런 전처리 과정을 지나면 마트가 만들어지고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시각화를 하거나 API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약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찾아야 된다. 그리고 활용하는 어떤 도구들을 그다음에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고 재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그 사례 얘기를 조금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만 명 기업이 구성원이 있는 기업에서 저희가 그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었고 21년도 3월 5월이 됐어요. 그런데 뉴스에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투자랑 대국민 쇼크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랬을 때 저희가 폭탄 분석 서비스를 막 개발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폭탄 분석이 뭐냐면 키워드 10개를 정해요. 그 당시에 장관님 이름,
그다음에 삼기 신도시 뭐 이런 것들 10가지 키워드를 정해서 구글 뉴스라든지 트위터,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데에서부터 소셜로부터 데이터를 1시간마다 전부 다 받아. 그래서 그 관련된 키워드들이 부정인지 긍정인지 중립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사고가 터졌어요. 대국민 5천만 명이 우리 기업을 어떤 눈초리로 보고 있을까, 저 키워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너무 관심이 있어요. 홍보실, 뭐 총무처 이런 데서 저희한테 계속 1시간마다 보고하래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잘 활성화했던 사례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쓰고 계신데 CEO, C레벨이라고 해요. CEO급의 어떤 본부장님들이 매주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아량별로 저런 디자인이 된 보고서가 아량별에 잘 들어있다. 사람 손으로 데이터를 정제해서 저렇게 예쁜 디자인을 받아서 아량별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만큼 큰 이 빅프로젝터 이 스크린만큼 큰 월보드를 우리 CEO실에 그래서 임원실에 설치를 해놓고 이제는 저걸 보면서 그 임원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활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얘는 M사인데 M사가 무슨입니다. 저희 부사장님이 한 60가까이 됐고 근데 개발자가 아니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가 저희가 아이리스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 위에 보면 그래프가 2개가 나오죠. 이게 진짜 실제 그래프예요. 저희 대표이사님한테 매주 이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ERP DB에다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파란색, 회색 부분이 한 저쪽 오른쪽에 보면 1년치인데 어느 순간 4, 4분기에 사라졌죠. 저거는 가상 매출. 우리가 이 사업 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4, 4분기쯤 되면 SI를 하는 회사는 다 아시겠지만 사라지거든요. 실제 매출만 남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볼륨이 커지고 있는 맨 밑에 부분, 빨간색 위에 있는 저 보라색 부분이 커졌잖아요. 저게 실제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작년도 매출을 보고 다음 달, 다음 분기 매출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님이 대표님한테 보고할 때 다음 분기, 다음 달에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거는 작년도에 우리 이랬습니다. 올해 이만큼의 저 볼륨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다 분류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그 밑에 계신 영업부장님들, 저희 한분 와 계신데 영업부장님도 저거를 복제해서 똑같이 자기만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2018년도에 갔더니 그 데이터처럼 국토부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사무관님하고 부문관님이 저희한테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냥 종합 검색은 여러분이 키워드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 그 검색이잖아요. 얘는 시각화 검색이거든요. 가운데 보면 교통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 데이터 사무관님이 그 몇 년 동안 모아온 메타데이터가 있었어요. 기관이 22개 기관이 있고 시스템이 5,000개의 시스템이 있고 그 기관들을 설명하고 시스템을 설명하고 통계를 설명하고 데이터셋을 설명하는 것들에 대한 관련도를 이렇게 해놓고 걔를 최종단에서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랜딩 페이지가 펼쳐지게 돼서 실제 국토교통부 분야의 데이터가 2015년도에는 한 7,000개로 시작했는데 올해 세 보니까 23,000개를 넘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내부에서 쓰고 있고 대국민도 쓸 수 있도록 개발을 해놓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분석이 뭐냐가 이제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각화를 해서 보고서를 길쭉하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길쭉하게 만들어서 어떤 국토교통부 분야의 이제 데이터들이 부서별로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류비 지원이다. 그럼 유류비 지원을 부정적으로 받는 부정 수급을 하는 트럭 운전사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작년도 통계를 보면서 전 지역적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의 최종 시사점과 목표는 뭐고 향후에 우리는 액션하여서 어떻게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보고서인데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약간 캐주얼한 보고서를 매달 하나씩 만듭니다. 그래서 국토부 세종시에 가면 저희 이제 직원들이 여러 명 나가 있는데 IT 시스템만 운영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데이터 업스팀이 나가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 아까 그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는 지도로 시각화하느냐 아니면 차트로 시각화하느냐 할 정도로 지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GIS 지도 위에다가 각종 레이어별로 정보를 올려서 POC를 만들어서 시각화하고 분석에 활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안심구역 얘기 좀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농식부나 그 교통거래소 같은 데서 오픈넷이라는 이름으로 안심구역을 좀 했고 이게 요즘에는 과기부에서 그 인증제도가 적용됩니다.
건설이라든지 그 도로공사라든지 안심구역을 만들어서 인증을 받고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자체 오전에 우리 울산시 시정에 중간에 만나볼 거 같은데 지자체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빅데이터라든지 또 서울시 교통 빅데이터라든지 서초구청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나오면 그거를 대국민 대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잘 사용할까 이런 게 고민들이 있으시거든요.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지라고 하면 어느 구에 그래서 수원에 구가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다란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어느 구에 예산을 편성하면 노인복지 예산이 이쪽 구에는 적고 좀 더 필요하다, 올해는 필요하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돕는다. 아까 제 일상생활을 구글 어시스턴트가 효율적으로 돕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활용하는 게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각화를 하고 이제 EDA 같은 걸 하고 좀 더 깊은 분석을 하게 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장실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가면 그게 제일 먼저 돼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수원시에서 디지털 시장실을 해봤습니다. 시장의 방에 굉장히 큰 월보도가 걸려있어요. 5년 전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데이터를 줄 줄도 몰랐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저희가 착수보건에 보도화되는 착수보건에 갔더니 다른 부서 팀장님들이 월보도를 주문하는 것을 보셨어요. 이 시장님이. 그래서 그 다른 부서에서 이제는 우리 데이터, 유기견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시각화할 수 있나요? 우리 분리수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시각화할 수 있나요?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시장님 방에 이게 실적이 올라가요. 우리가 사업을 이룩하고 있다는 게 홍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이 프레스도 옵니다. 시에 오면, 지자체에 오면 여기 방을 모시고 가요. 시장님. 그래서 기자들한테 우리 인선 8기 공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도 쓰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서초구청 대국민 관리 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인구라든지 재난 안전, 보건복지, 교육, 산업 경제 이런 것들이 업무 내에서 주무관님들은 굉장히 상세하게 그린다고 조회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부 업무용 보시는 섹터 하나가 있고 보탈이 대국민으로 보는 거는 그 중에서 정제하고 개방 가능한 것만 노출하는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CTV가 서초구청 이런 데 가면 6,000개가 넘게 있고 그 CCTV들이 만분리돼서 이렇게 우리 쪽으로 돌아가 24시간 관제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유경도를 클릭을 하면 CCTV가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의 정보대에 설치된 CCTV가 동영상이 나오거나 하는 기능으로 연결이 되고 또 오른쪽에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입지 어디다 CCTV를 더 설치를 해야 돼? 라는 거를 데이터 분석으로 좀 우리가 해보다 라고 입시 선정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얘는 수원시 갔더니 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울산에도 연구원이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이 연구원님의 박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매년 책을 만드시고 그 책을 열면 저렇게 우리가 맨날 보던 통계가 나와요. 왼쪽에 보면 인구, 오른쪽에 보면 출산율 이게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거는 밑에 글자가 써 있어요. 가운데 걸 읽어보면 전국의 인구는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인구 때문에 지금 엄청 고민해요.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데이터를 분석해봐. 이런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전국의 인구는 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줄고 있어. 고민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줄에 보니까 매교 인계 재개발 이 재개발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조금씩 늘어날 거다. 출산 인구가 늘어날 거다. 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써놓았어요. 사람이니까 쓸 수 있거든요. 아까 누가 생성 AI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연구소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원시의 여자 팀장 주무관님께서 이거 좀 자동화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오래 물어보셨거든요. 연구소랑 얘기해보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도 제네AI를 하고 있는데 챗GPT나 RLM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는 제네AI가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개발자가 봤을 때는. 근데 맨 밑에 있는 거는 사람이 넣은 의도적으로 넣은 희망적인 메시지거든요. 어떤 계획성이 없어요. 여기 그래프하고 저쪽 지역에 재개발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똑똑한 어떤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아까 RA라는 기법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시의 어떤 상황들을 특수한 상황을 계속 첨예특수한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저도 저거 신학점 인사이트라고
저런 거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있는데 김해시에 저희가 봤더니 오른쪽에 보면 출산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정연구에서는 왼쪽에 있는 거 인구 추세 따로 오른쪽에 있는 거 출산율 따로 그리고 계시잖아요. 매년 따로 그리고 계신데 김해시에서는 거기도 인구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우리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출산율이 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엄청 희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들을 저걸 합해서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인구의 증가를 시계로 보는 것과 출산의 증가를 시계로 보는 게 똑같이 시계열이잖아요. 그걸 같이 놓고 보면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카드 소비, 지역 경제 활성화, 뭐 범죄율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볼 수 있잖아요. 되게 쉬운 아이디어인데 그런 것들을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시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자동화라든지 이런 게 AI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코로드 얘기를 누가 해주셨는데 저희도 코로드의 빅데이터 활동을 작년에 만들어서 약간 이제 그쪽에 첫 번째 성과를 냈는데 1년에 12달 중에 12월 달에 제일 바쁘대요. 전국에 이제 24개 정도의 그 시험장, 면허 시험장이 있는데 면허를 갱신하세요. 시험을 다시 보세요. 이런 공지를 1년 동안 카카오톡으로 계속 공지를 내려도 안 오신대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수능생들하고 군대 갈 사람들하고 이 시험 안 본 사람들하고 다 같이 12월 달에 몇천 명이 몰리는 거죠. 그러면 아주 질풍노동이 됩니다. 차례 자리가 없고 거기가 무려 터지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너무 힘든 민원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번호표를 뽑고 2시간 동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유명한 음식점이에요. 그러면 번호표 뽑고 근처에서 쇼핑하다 오세요 하고 우리가 2시간 뒤에 오면 내가 먹을 차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환상하거든요. 올해 그런 드라마틱한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방법면 시험장에 갔더니 거기가 주차장에 비어있고 환상하거든요. 다 근처 어딘가 카페에 가거나 집에서 아들하고 밥 먹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대기 행렬을 분산시키고 그 통계를 활용하고 그런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이 김포에 가면 공항공사가 전국에 공항이 14개가 있고 그 공항들의 운영을 하는 사람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제발 빨리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피크철, 성수기가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기 검색대, 보안 검색대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승무장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다 줄 서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놓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다 센서를 설치했고 라이다 센서가 객체 인식 같은 걸 한대 트레이싱을 해서 300명이 들어오고 300명이 정확히 어디 빠져나갔다가 다 기록돼요. 그 통계를 활용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이제 비전이 있는 게 SK텔레콤에서 그런 방향을 한거 들었는데 얘를 통계를 내면 우리가 머신러닝 같은 걸 적용을 하면 6개월치 1년치의 통계를 내고 이 센서가 고장나 이 서버가 고장이 나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서는 90% 센싱이 되는데 통계 머신러닝으로는 80% 이상까지 보장이 되더라를 저희가 확인했고 저희가 이런 지금 사업을 2차년도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통계 분석 머신러닝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트라에서도 한 4, 5년째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사례를 하고 있고 거기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량으로 만든 보고서를 전 세계 300군데에 나와 있는 주재원분들이 아량으로 보고서를 만드십니다. 아량을 열면 도표가 있는 차트. 그래서 그 차트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나 그 양재동에 있는 연구원들이 다 일일이 써주세요. 근데 이거를 AI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잖아요. 이 망이 죽으면 큰일 납니다. 전화가 죽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야겠군요. 근데 큰일 나는데 언제 아프냐, 언제 대장장애가 나느냐, 그게 이제 이상증후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마니푸레이션을 하면 요즘에는 플래시로 돼 있어서 장애가 딱 나면 저렇게 빨갛게 되잖아요. 서울에서 장애가 나는지 대전에서 장애가 나는지 전부 다 되다 빨갛게 돼요. 서로 피어피어 붙어 있어서. 그러면 근본 원인이 어디냐, 토지가 어디냐를 빨리 찾아야지 어떤 골든타임을 보장 조치를 하잖아요. 안 그러면 블랙아웃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언어마이그레이션 알고리즘을 넣어서 감지를 하게 해주고 수백만 개의 알람들을 사람이 편집할 수 없는데 기계가 먼저 편집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를 먼저 조회하세요. 대전이 문제가 있고 이란을 먼저 보셔야 돼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 그래서 장애가 대형 장애가 났을 때 아주 빠르게 골든타임 확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수시랑 말씀드렸는데 퀴즈를 내서 그 세면대 한 3개 준비했는데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해서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부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고 통합 데이터 지도에 사이트에 가면 네, 전국의 데이터 거래소가 몇 개가 있다고 제가 총 몇 개가 18. 아,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네. 21개 맞습니다. 네. 작년에 세계 중요한 빅데이터 KR을 해보시면 15개 더하기 6개라고 이제 나와요. 또 하나 문제를 드리면 저희 회사 아이리스라는 이제 브랜드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그런 솔루션이 꽃일입니다. 드라마 이름이 아니고 저희가 먼저 이름 붙였는데 2009년 10년도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분석이라든지 시각화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저희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혹시 태블로라는 예 많이 들어보셨죠? 태블로가 글로벌이 제일 잘하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되게 비싸기도 하죠. 근데 저희는 한국의 태블로를 홍보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 회사가 이런 만든 이 솔루션의 이름이 뭐라고 그렇죠? 이게 피드입니다. 브랜드 이름이 꽃이들이라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 시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제, 가공, 통계를 내고 어떤 저장소에 넣어야지만 그 사용할 수 있다고 마지막 저장소 이름인데 참고로 재래시장 비견되는 저장소 이름이죠. 제가 재래시장을 얻었고 네네 네 맞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제가 할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그 저희가 기업들 기관들 만나보면 되게 고민하세요. 이거 활성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제안 발표를 하고 하면 심사위원님이 그것부터 그랬어요. 활성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6년 동안 잘 안 되는데 활성화할 방법이 있나요?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로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수 있지를 찾아내지 않고 어떤 투명사가 와서 최종적인 뭔가 막 진리 마법처럼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내가 분석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기관 내에 보면 CPD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그런 거 관심 많이 가지시는 전문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도입을 하면 그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서초 IDC에 저희가 이걸 넣어봤거든요. 거기에 관여하시는 하도국사 관제위원들이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고 저희처럼 나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SK 브로드밴드의 여자 젊은 매니저님이 자기가 헛가고 이렇게 헛가고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켰더니 그 젊은 분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보고서 만들어서 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우리 기관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희도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저희가 툴이나 솔루션을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운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직접 가서 R도 배우고 파이썬도 배우고 뭔가 배우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그 기관이나 기업의 데이터를 통한 AI를 통한 업무가 활용이 되고 그런 활성화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